먼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레디스는 다 대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레디스는 간단하게 한번 더 보면 리모트 딕셔너리 서버의 약자이고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인메모리 DB이고 키밸류 기반의 NoSQL 그리고 빠르고 간편한 사용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정말 인기가 많은 DB입니다. 레디스의 사용 용도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자 세션 관리, 캐싱, 분산락, 카운터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MSA 구조에서 메시지 브로커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레디스를 또 AWS에서 엘라스틱 캐시라는 서비스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딱 엘라스틱 캐시를 생성하기 위해 딱 들어갔을 때 처음 보이는 화면인데 저희 프로젝트에서 쓰려고 딱 들어갔는데 전 처음부터 막혔어요. 이 서버리스, 오케이. 서버리스는 다 아시잖아요. 내가 다 제공해 줄 테니까 넌 만들기만 해. 오케이. 이건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체 캐시 설계. 그 다음에 아래 뭐 클러스터 캐시, 간편한 생성. 이거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우선 간편한 생성을 저는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나와서 뭐 프로덕션, 개발 및 테스트, 데모. 뭐 성능에 관한 세팅이구나 생각하고 그 아래를 딱 봤는데 뭐 정보 연결 여기까지는 오케이였어요. 근데 그 옆에 기본 설정이란 게 쫙 있는데 잘 이해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알고 써야지 모르고 쓰면 안 되겠다 하고 레디스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파악이 시작했습니다. 어, 우선 그 전에 클러스터 모드를 꺼봤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서 클러스터를 먼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클러스터에 앞서 우리는 DB의 고가용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DB는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유실되면 안 되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또 고가용성의 중요성도 우리 많이 배우고 또 중요하게 알고 있습니다. 레디스에서 고가용성을 지키는 방법은 레플리케이션이랑 샤딩을 지원하는데요. 레플리케이션은 백업 DB를 만들고 메인 DB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백업 DB를 메인 DB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레디스에서는 메인 DB를 마스터라고 부르고 이제 백업 DB를 레플리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거 주기적으로 레플리카의 마스터의 데이터를 백업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샤딩은 여러 대의 DB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나누어서 저장하는 방법으로서 DB의 부하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음, 레디스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하는데 우리가 마스터의 장애를 전달받고 레플리카를 마스터로 승적시키는 작업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레디스에서는 보다 관리가 용이한 센티넬과 클러스터 구조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서의 클러스터 모드가 앞서 봤던 엘라스틱 캐시의 클러스터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 센티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센티넬은 레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센티넬 인스턴스를 옆에 보시는 것처럼 추가한 형태입니다. 별도의 센티넬 프로세스가 레디스의 모든 인스턴스를 모니터링하는 형태인데요. 만약 이 센티넬들이 마스터 DB의 장애를 발견했을 때 센티넬이 이를 감지하고 레플리카를 마스터로 승적시키는 작업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때 사용되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쿼럼, 주관적 다운, 객관적 다운입니다. 우선 센티넬이 주기적으로 마스터에게 핑을 보내는데 이때 설정한 값 이상 동안 마스터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센티넬은 주관적 다운 상태로 인지를 합니다. 그러고 만약 설정한 이 쿼럼의 값만큼의 센티넬이 주관적 다운 상태로 인지를 하면 그것은 이제 시스템 구조의 객관적 다운 상태로 판단을 합니다. 이는 이제 마스터가 정말로 다운됐다는 상태로 인지를 하고 페일오버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여기서 쿼럼 값이 우리가 설정해주는 얼마만큼의 센티넬이 주관적 다운, 어, 주관적 다운 상태로 인지하는가를 설정해주는 값입니다. 레디스 센티넬은 마스터는 항상 하나의 노드만 작동하는데요. 그래서 수평적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적거나 트래픽이 적은 소규모 서비스에 적합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레디스에서는 최소 3개의 센티넬 인스턴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클러스터로 알아보겠습니다. 클러스터는 레플리케이션과 샤딩을 모두 지원하는 아키텍처입니다. 레디스에서는 최대 100, 1000대의 노드까지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이고 이 말은 즉 1000대의 마스터 DB를 가질 수 있고 1000개의 샤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각 마스터에 이렇게 레플리카를 설정할 수 있고 이 레플리카에 또 한 번의 레플리카를 둘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레디스의 샤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레디스는 키를 저장할 때 해시 슬롯으로 나누어서 저장을 합니다. 레디스 클러스터에는 16,834개의 슬롯이 있고 이 슬롯들을 마스터 이렇게 보시듯이 마스터 노드의 슬롯의 그 범위를 정해서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해시 알고리즘은 CRC16 알고리즘의 이제 모듈러 연산 16,384를 해서 해시를 해서 키를 나누게 돼서 좀 자동으로 클러스터가 해싱 작업을 해주고 샤딩 작업을 처리해 줍니다. 이렇게 슬롯을 정할 때는 자동으로도 정해주지만 사용자가 수동 할당도 가능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가 이제 페일오버를 어떻게 감지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센티넬과 다르게 각 마스터가 서로 통신하면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풀 메쉬 구조로 모든 클러스터에 존재하는 노드들이 서로 연결된 형태로 통신하는데 이때 기본 레디스의 포트가 아닌 클러스터 소통을 위한 포트 하나를 더 사용하고 하나 더 열어줘야 합니다. 기본 설정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6479를 레디스 포트를 열었다면 거기에 만을 더한 값인 16,479가 이런 소통을 위한 포트로 사용되는데요. 이런 소통 포트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경로를 레디스 클러스터 버스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스터의 상태는 클러스터 버스를 통해 주고받는 클러스터 메시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클러스터 메시지는 뭐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핑, 퐁 그리고 밋 타입의 메시지에서 헤더의 가십 섹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십 sek션에는 송신자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는 입장에서 바라본 다른 노드들의 상태를 가지고 다른 노드들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예시가 있는데 약간 이런 식이죠. 핑을 보내는 입장에 어때요? 제가 뭐지? 지금 제가 다른 노드들이랑 접속하고 있는데 B가 접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떠세요? 약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제 받는 입장에서 저는 괜찮아요. 저도 모든 노드랑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B랑 저도 연결이 안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소문을 퍼뜨린 듯한 모양을 한다고 해서 그 가십 아시죠? 그 가십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노드의 페일오버 장애 상태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반수의 노드가 해당 노드가 장애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fail이라는 상태를 확정 짓고 이제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모든 노드에 해당 마스터 노드가 장애 상태임을 전파를 합니다. 이렇게 마스터 DB에서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모든 이제 노드의 아니 그 브로드캐스팅이 되면 레플리카도 전달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마스터에 연결된 레플리카에 전달이 되면 레플리카가 마스터의 역할을 부여받기 위해 자신을 약간 선거 나가듯이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때 레플리카는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마스터들에게만 저 fail over us 리퀘스트를 전송하는데요. 해당 그 리퀘스트를 받은 마스터 노드들은 해당 레플리카가 그, 그 승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failover's 에크로 응답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레플리카를 마스터로 승격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때 레플리카는 투표권이 없어서 마스터 노드들만 투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가 간단한 클러스터의 설명이고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법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번 그 부하 테스트 때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레디스 conf 파일을 위와 같이 설정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클러스터 enabled yes 하고 설정만 해주시면 거의 대부분은 다 되십니다. 클러스터 config 파일은 저건 사용자가 건들지 않는 자동 생성되는 파일이고 클러스터 노드 타임아웃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마스터와 통신이 되지 않으면 그 노드를 장애로 판단할지에 대한 설정하는 그 시간이고요. 앞분드 원리는 이제 추후에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노드를 만들어 놓고 레디스를 실행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레디스 CLI를 통하여서 클러스터 크레이트 명령을 통해서 각 노드들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레디스 클러스터의 설정을 정말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레디스를 하나만 띄웠을 때 접속하는 방법과 클러스터 에어를 접속하는 방법이 살짝씩 다른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데 파이썬은 그냥 무작위 노드 하나만 이제 포트와 IP를 넣어놓고 레디스 클러스터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 자바스크립트는 그 각각의 노드의 주소와 포트 번호를 다 입력해 줘야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바는 제디스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각각의 그 주소를 입력해 줘야 되고 레투스를 사용했을 때는 하나의 주소만 입력해 주면 연결이 클러스터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 구조를 보시고 그 클러스터의 구조를 보시고 혹시 통신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마스터들이 서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클라이언트가 레플리카 1에 정보를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1에 정보가 없다면 그 레플리가 아니죠. 마스터 1에서 해당 슬롯의 그 키에 해당하는 슬롯을 가진 그 마스터 노드의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주소로 다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들은 대부분의 라이브러리에서 더 자동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부분에서는 따로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시 엘라스틱 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클러스터 설정 부분인데 클러스터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 조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엔진 버전, 뭐 포트, 파라미터 그룹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드 유형도 성능을 성능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쓸지 정해주시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복제본 개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은 클러스터 모드를 사실 끈 상태의 옵션이에요. 엘라스틱 캐시에서 클러스터 옵션을 끈 상태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 복제본 개수만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명시적으로 엘라스틱 캐시가 센티넬 구조를 사용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복제본 개수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음, 여기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다중 에이지를 비활성한 경우와 다중 에이지를 활성한 경우입니다. 이때 둘의 차이점은 다중 에이지를 비활성화했을 때는 마스터의 장애 감지 시 마스터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고 새 마스터 노드를 프로비저닝 한 다음에 그 복제본에 있는 데이터를 마스터로 옮기는 작업을 통해서 다시 그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요. 다중 에이지를 활성화했을 때는 마스터의 장애를 감지하면 센티넬 앞서 본 센티넬 구조처럼 레플리카를 마스터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의 정상화를 이루어냅니다. 이 부분은 참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제 클러스터 모드를 실행했을 때 설정입니다. 이제 샤드 수를 볼 수 있고 샤드당 복제본 수를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스터와 이제 레플리카를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레디스는 1000개의 노드, 그러니까 1000개의 샤딩을 지원하지만 엘라스틱 캐시는 최대 500개의 샤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레디스 5.0.6 버전 이하에서는 최대 250개의 샤드까지 지원한다고 또 합니다. 클러스터 모드를 이제
설정했을 때 아래 나오는 가용 영역 배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시 슬롯을 이렇게 사용자 지정 배포로 하면 샤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슬롯을 할당할 수 있는지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백업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거를 살펴보기 전에 레디스의 백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디스는 간단하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RDB 방식과 AOF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RDB는 그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의 RDB는 아니고 그냥 일정 시간마다 스냅샷을 찍는 방식인데 이 파일 확장자 이름이 RDB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어,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스냅샷을 찍어서 저장하는 방식이고 이 방식은 데이터에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냅샷을 찍다 보니 스냅샷을 찍은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트랜잭션들에서는 어, 손실할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세이브와 이제 BG 세이브 방식이 존재합니다. 세이브는 순간적으로 레디스의 동작을 멈추고 스냅샷을 찍는 방식이고 BG 세이브는 포크 메서드를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띄워서 어, 백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AOF는 레디스에 실행되는 명령어들을 로그 형태로 파일로 다 저장해서 기록하는 방식인데요. RDB보다 빠르고 이제 어떤 시점에서 장애가 발생하든지 데이터 손실이 없다는 것이 좀 장점이긴 한데 로그 형태로 저장되다 보니까 데이터의 양이 크고 이제 모든 라이트, 업데이트 연산을 다 적어 놓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파일을 가지고 레디스를 재시작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0부터 100까지 이 100번의 그 애드 연산을 통해서 값을 증가시켜 놨다면 그 연산 과정을 모두 실행하기 때문에 재시작 시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다시 이제 엘라스틱 캐시로 돌아와서 아까 봤던 엘라스틱 캐시의 백업이 있었는데 엘라스틱 캐시는 AOF 방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당 이제 기본 제공되는 레디스 파라미터를 봐도 append only 부분이 이제 AOF 방식을 실행하냐 마냐에 대한 옵션인데 기본적으로 값이 노라고 돼 있고 수정 가능도 아니요라고 돼 있어서 이 옵션은 엘라스틱 캐시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RDB 방식만 지원이 되고요. RDB 방식은 이제 저장이 S3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백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캐시 및 레디스의 주의점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레디스는 싱글 스레드여가지고 싱글 스레드 특성상 하나의 명령어가 오래 걸린다면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플러시 올, 플러시 DB라는 모든 데이터와 DB를 지우는 작업을 할 때 O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다른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제 엘라스틱 캐시는 외부 노출이 안 됩니다. 퍼블릭 IP 할당이 되지 않아서 설정된 VPC 내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면 되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조금 시간을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레디스 용도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레디스를 캐시의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사실 데이터 백업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환경일 텐데 그런 환경에서는 굳이 백업 기능은 특히 리소스가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백업 기능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1 마이크로 인스턴스에서 백업 및 복원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하지만 클러스터 모드일 때는 이제 지원이 되고 클러스터 모드를 끄고 이제 복제 본을 설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걸로 이제 마치고요. 어, 생각보다 엘라스틱 캐시랑 레디스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쓰려고 했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르게 동작하는 방식들이 있어서 다른 서비스들을 사용하실 때도 어, 항상 잘 살펴보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